안녕 친구야, 반갑다. 오랜만이야. 우리 집에 온 거 코로나 이후로 처음인 것 같지? 잘 지냈어? 잠깐만. 열 있나 보자. 친구 해도 할 건 제대로 해야지. 일로 와봐. 정상이네. 손 씻었지? 그래. 어떻게 지냈어? 아이들은 잘 크고? 그렇구나. 우리 애들도 잘 크지. 그래, 육아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오늘 뭐 책 이야기 하고 싶다며? 무슨 책? 야, 뭔데 그렇게 두껍냐? 야, 이거 뭐야? 조던 피터슨 질서 너머? 나도 지금 읽고 있어. 나도 전자책도 샀고 종이책도 샀어. 다 읽었고. 그래,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자. 좋았어. 나도 이 책으로 좀 썰 풀고 싶은 친구가 필요했는데 잘 됐다. 근데 괜찮겠어? 유튜브에 거의 킹갓인데 조던 피터슨이 이러다가 유료 책방 폭파당하는 거 아니야? 편안하게 뭐 친구랑 대화한다는 좀 컨셉으로 오늘 좀 다른 느낌으로. 오늘 내가 좀 까칠하고 너가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과 좀 다르더라도 우린 친구니까 같이 좀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 뭐. 첫 번째로 저자에 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조던 피터슨, 학자로서 유튜브 채널 1위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뭐 정말 스타지.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후로 다시 질서 너머라는 책을 냈고 번역이 굉장히 빨리 된 것 같아. 그래서 2021년에 나온 책이 바로 그냥 직시로 번역된 것 같고, 이 전작은 한 400만 부 팔린 것 같아. 근데 이 저자의 중요한 이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책을 의미지도하는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벌써부터 많이 또 소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이 책을 사실 유튜브로 소개를 할까 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왜냐면 첫 번째로는 벌써 북튜브 채널에서 이 책을 많이 다뤘어. 이 질서 너머에도 12가지 법칙이 담겨 있는데 그 12가지 법칙을 요약하는 영상들이 벌써 꽤 많아. 그 12가지 법칙이 궁금한 친구들은 다른 채널들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 책의 모든 내용에 사실 동의하지 않아. 뭐 사실 그런 책은 없지, 이 세상에 없지만 나는 좀 비판적인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로 책방에 소개하는 책들은 추천하는 책들을 소개하는 편인데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로 책방을 구독하는 친구들이 또 질문도 또 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는 너도 그렇잖아. 너 주변에 조던 피터슨 굉장히 좀 비판하는 친구도 있고 또 추앙하는 친구도 있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고, 조던 피터슨은 지금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 지금 조던 피터슨을 다루는 영상도 되게 많고 공식 한국어 채널도 많이 생겼어. 우리나라에는 반페미니즘 이런 맥락으로 좀 소개되기도 하고, 그리고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읽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바이블이다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나는 이 책을 좀 주목했던 이유는 조던 피터슨이 전작을 내고 난 이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 근데 개인적인 가정사로, 그리고 그 전에 개인적인 질병으로 약물 의존증이 좀 걸려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졌더라고. 그래서 프롤로그에서 자신이 그것을 많이 밝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청년들에게 사실 이 책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메시지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삶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꾸준하게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바랬던 어떤 그런 맥락과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는 스승인데, 본인도 불안과 우울과 약물 의존증에 걸려서 배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에 굉장히 시달리는 모습이 나는 좀 진솔해 보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 저자가 제시하는 이 책은 좀 어떤 게 달려졌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어떻게 읽었어? 나도 그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이전에 쿼라라는 웹사이트에서 청년들과 주고받은 40여 개 질문 중에서 전작에서 12가지를 추렸었고, 이번 책에서도 그 중에서도 12가지를 추렸는데, 내용은 이번 책이 좀 더 신중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깊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두 번째로 법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도 법칙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 법칙은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전작에서 밈으로 가장 많이 유명했던 법칙은 세상을 탓하지 말고 책상 정리부터 시작해라, 약간 이런 거였잖아. 이 책은 책상 정리로만 머물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그 방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보라, 약간 이런 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예술이라든지 내 삶의 가치 같은 것들의 좀 그 긍정적인 면모 같은 것들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부분은 나도 개인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이 제목이 질서 너머잖아. 질서라는 것은 어떤 이 보수의 어떤 가치일 수 있잖아. 질서에 대해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서 진보와 보수로 좀 나뉠 수도 있겠는데, 이 저자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질서 넘어서서 또 궁극적인 어떤 초월과 가치, 그리고 내 삶의 의미나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을 좀 더 천착하게 만드는 서술로서의 매력이 있는 저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떤 가치라든지 신, 종교, 도덕
이런 것들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는 너무 거대 담론이라고 해서 가장 시급하거나 가장 메인 주제로 이렇게 다뤄지지 않는 그런 맥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저자는 그렇게 과거의 전통 유산이라든지 가치, 종교, 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주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맥락, 그리고 이제 고대 신화라든지 또 현대 문학 작품, 영화 뭐 이런 것들 재해석해내잖아. 심리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시 좀 제시를 해주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이 저자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화 예술이나 작품이나 텍스트를 좀 새롭게 좀 재현해내는 스토리텔러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책 안에 실사례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레터라든지 강연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이제 수도 없이 많고, 직장이나 우리 일상에서 겪는 평범한 삶 속에서 이 피터슨이 제시하는 이런 규칙이나 원칙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자기계발서를 별로 안 읽고 좋아하지는 않긴 하는데, 긍정적인 맥락에서 내 실생활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나도 이제 회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터득한 나만의 일을 잘하는, 혹은 일을 책임있게 하는, 성실하게 하는 그런 원칙 같은 것도 있거든. 근데 그런 거가 굉장히 겹치는 지점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맞아. 이 책을 통해서 서구 정신의 어떤 그런 핵심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리스도교로 얘기되기도 하고, 이 책에서는 이제 메시아 전통이라든지 구약이나 신약 같은 또 성서 텍스트를 많이 또 새롭게 해설하기도 하고, 나는 십계명을 자연법으로 새롭게 좀 해석하는 부분도 좋았고, 뭐 신학적이나 철학적으로 볼 때는 독창적인 새로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과거에 먼지 쌓인 이야기들 새롭게 좀 먼지를 털고 현대어로 꺼내주는 그런 맥락이 독특하고,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 뭐 니체라든지 칼 융 이런 철학자들, 그리고 뭐 도교의 음양 이론 같은 것으로 세계를 해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좀 약간 새롭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맥락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맞아, 이제는 좀 까칠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너도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이겠지만 나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책이 제시하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혹은 뭐 막시즘이라든지 파시즘, 뭐 나치즘 같은 그 이데올로기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근대적인 역사라든지 사상을 경계하고 비판하잖아. 물론 어떤 점에서 비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좀 약간 환원주의적으로 읽히는 맥락도 나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이라든지 젠더, 혹은 다른 뭐 소수자성이라든지 PC, 정체성 정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약간 이데올로기라는 필터에 넣어버리고 그것들을 좀 경계하는 방식으로 좀 너무 환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내 주변에는 약간 여성주의라든지 혹은 성소수자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안 읽고, 그리고 읽으려고 해도 불편해서 못 읽는 친구도 많거든. 나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도 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나도 여성주의 같은 맥락에 나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피터슨을 읽으면서 내가 좀 실제로 감동을 받거나 끄덕거리게 되거나,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변호 이런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탁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아버지와 같은 권위적인 가부장과 같은 대부를 살려내는 그런 맥락인 것 같다. 근데 누군가는 이 대부에게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대부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가 굉장히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도 있거든. 그런 맥락에서 이 피터슨도 굉장히 일상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다른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피터슨을 읽는 친구들도 좋은 지점은 끌어들이되 비판할 부분들은 또 비판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피터슨은 한계도 좀 명백한 것 같아. 거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꺼내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작은 이야기들이라든지 혹은 일상에 묻혀져, 그러니까 어떤 피터슨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 혐오 표현이라든지 혐오 발언이나 이런 혐오적인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대항하면서 실제로 소수자들이 살아가는 숨쉴 어떤 공간을 만들고 있는 운동가들이나 활동가들에게는 피터슨의 이야기는 굉장히 힘 빠지고 좀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어. 그래, 마지막으로 피터슨 현상에 관하여 우리 얘기를 해야지. 맞아, 진짜 피터슨 현상에 관해서 기성 언론이라든지 기성 세대들은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대 한남, 뭐 약간 공부 안 하고 그동안 인문학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이 유튜브 통해서 조던 피터슨 만나가지고 조던 피터슨에 빠졌다. 그래서 약간 뭐 정치적인 뭐 남성들의 뭐 보수주의 투표 이런 것과도 막 연결해가지고 피터슨을 그렇게 좀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 물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맥락도 없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이 피터슨 현상을 현재 청년 세대가 아닌 중장년 세대들이 피터슨을 읽는 세대를 한 번에 싸잡아서 약간 희화화하거나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고 한 번에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나도 굉장히 비판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피터슨을 주변에서 읽으면서 좀 긍정적으로 읽는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 많고, 그 친구들 중에서도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다양한 전통들, 그리고 뭐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종교를 떠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취사적으로 독서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 물론 피터슨 자체를 좀 이제 비판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피터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한 번에 약간 규정해가지고 너무 쉽게 정치적으로 표현을 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왜냐면 사실 그런 세대가 이미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그 청년 세대들, 지금 20, 30대 세대들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그러고 나서 올라갈 만한 사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피터슨을 만나서 삶의 어떤 의미를 재발견해서 이제 꾸역꾸역 자기만의 어떤 그런 계단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에게 야, 피터슨이나 읽고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조소하는 방식은 전혀 발전적이지 않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좀 더 피터슨을 읽는 다양한 독자들, 그리고 청년 독자들과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한 어떤 그 장을 만드는 게 기성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주로 남성 청년들이 피터슨을 읽는 현상 자체도 좀 부정적으로 뭐 반페미니즘의 뭐 극부상이다, 뭐 극우 정치의 부상이다, 이렇게 뭐 너무 보는데, 그건 너무 단면적이라는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는 나는 피터슨을 읽고 나서 사회적으로 20대 청년, 남성 청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나는 많다고 생각해. 요새 은둔형 외톨이가 많거든. 그런 방식으로 그 친구들이 피터슨을 만나서 자기 삶을 어쨌든 책임감 있게 보면서 성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도전하며 일상을 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피터슨만 읽고 여성주의 전체를 뭐 싸잡는다거나 좌파 이론이나 좌파 사상이나 다양한 이런 인문학적인 세계를 피터슨만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사실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시각과 시선을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피터슨을 아버지로 따르는 이들에게 그 아버지의 다양한 면모들, 그리고 아버지를 처음부터 부정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경험들, 삶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 혹은 좋은 선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야, 오랜만에 만나 썰프니까 너무 참 좋네. 다음에 또 쉽지 않은 책 혹은 좀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좋으면서도 좀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책들 있으면은 또 가지고 와서 같이 또 얘기 나누자. 안녕. 맞다. 좋아요, 구독, 댓글도 좀 남겨줘. 알았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친구야. 안녕.